안녕하세요. 대의원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엑셀 세라퓨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가 한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요. 세계 최초 무혈정 화학조성 배지 개발 내용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좀 갔는데,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동물 유래 성분을 좀 배제하고 화학적으로 이제 규명된 성분만으로 구성된 배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세계 최초로 배지 개발이 진행된 건 이전에 됐습니다. 좀 기간적으로 소요가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주목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셀 세라피티스가 상한가가 간 이유를 좀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상한가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지, 해외 고객사 새롭게 확보, 상한가 기록, 세계 최초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 개발로 인해서 30만 개 규모 수출 기대감이 올라간다 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가 뭔지, 이 배지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수급을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상가 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가 뭔지 알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엑셀 세라피틱스가 신규 상장주라서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엑셀 세라피틱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3세대 배지 전문 기업으로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 배지의 개발 제조업체인데, 이 AFC를 베이스로 보는데, AFC가 뭐냐? 동물 유래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동물 유래 성분을 토대로 세포 맞춤형 배지 개발 플랫폼인 엑스피아로티, 요게 플랫폼 이름이고, 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완료했다. 그래서 세포 맞춤형 배지 개발 원천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빅마켓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세포 배양 배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포 배양 배지라고 하는 거는 뭐 세포 배양 배지, 배양기라고도 부르는데, 뒤에 좀 자세히 나오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세포 발달을 조절하는 농축된 성장 배지를 세포 배양 배지라고 하며, 세포 배양 배지는 모든 세포 기반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적인 제조를 위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이랑 그 IR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CGT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CGT가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약자로 줄여가지고 CGT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해석을 해보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바이오 소재, 세포 배양 배지라고 부르는데, 세포 배양 배지가 이제 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 즉 먹이라고 보면 돼요, 배지가. 그래서 세포의 성장과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소재다. 그래서 기본 배지에 핵심 첨가물을 더해가지고 세포 배양 배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배지들이 있고, 여기서 핵심 첨가물이 있는데, 핵심 첨가물은 이제 세포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GT는 방금 말씀드렸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배지의 역할들을 보면은, 세포 준비하고 검증 끝내고 나서 배지의 역할이 소규모 배양, 스케일업, 그리고 최종 배양 단계로 넘어가는 이때 배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반도체 칩의 핵심 요소가 AI, 자동차, 뭐 로봇, 모바일, 이렇게 큰 핵심의 축이 있는 것처럼,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산업의 핵심 소재는 세포 배양 배지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 쪼개서 보면 줄기세포, 엑소좀, 뭐 카트, NK세포, 이렇게 좀 나뉜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세포 배양 배지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포배양 배지가 CGT의 3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좀 보면은 1세대는 동물 추출물로 진행이 됐고, 2세대는 혈소판 유래물, 동물 인체 유래 추출물, 소뇌수체 추출물 등으로 진행이 됐다. 그런데 3세대, 이 3세대 배지는 제조업 단백질 합성물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인체에서 추출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 3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3세대는 동물이나 인체 유래 추출물을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면 최근 바이오 산업 내 이 배지가 중요성이랑 가치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배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생산에 있어서 세포의 증식, 그리고 안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금 FDA나 식약처 관련돼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세포 배양에 혈청을 이용하면은 면역, 감염 원성 테스트를 철저히 거쳐야 되고, 동물성 유래 물질 배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세대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3세대들은 동물성 유래 물질 배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냐, 요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 리스크 평가 제도를 위한 정기적인 안정성 테스트가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동물성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스크 평가 제도에 대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세포 치료제 제품의 원가가 또 절감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3세대 배지가 좋은 점이 뭐냐면 FBS 수급 이슈가 없어요. FBS라고 하면 소태아의 이제 혈청을 말하는 건데, 소가 이제 임신을 해야 태아가 생성이 될 거고, 거기서 혈청을 뽑았어야 되는데, 소가 이제 임신하고 그 부분에서 혈청을 꺼내는 게 수급적인 이슈가 생기는데, 3세대 배지는 해당 수급 이슈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증자 변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포좀을 모달리티, 즉 치료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 동물 유래 단백질이 섞여 있으면 상용화가 안 되는데, 요 3세대는 그렇지 않죠. 앞에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3세대는 제조합 단백질과 합성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3세대 배지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 엑셀 세라퓨틱스의 IR 자료에서 빼온 건데, 이 A사 치료제가 미국 임상 3상을 엑셀 세라퓨틱스의 화학조성 배지로 변경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치료제 개발 A사가 엑셀 세라퓨틱스랑 손을 잡으면서 임상 2상까지 사용한 배지를 CD가 이제 어떤 거 약자냐면 화학조성 배지예요. 지금 엑셀 세라퓨틱스의 기술력, 이 화학조성 배지로 교체를 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IR팀이랑 통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국내 치료제 개발사 A사를 알아내기 위해서 통화를 진행을 했는데, IR 담당자분이 이제 오늘 회의 때문에 엄청 늦게까지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월요일날 한 번 더 전화를 해봐가지고 해당 국내 치료제 개발 A사를 알아낼 수 있다면 제가 알아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세대로 들어서면서 CGT 배지 시장이 급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CGT가 이제 뭔지는 방금 말씀드렸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방 시장 성장에 따른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배지 시장의 급성장 전망을 확인해 봤을 때,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44.1% 성장하면서 2027년까지 강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배지 시장도 연평균 43.8% 증가하면서 급성장하는 전망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시장에 더욱더 상승 전망치를 높여주는 건 이 첨생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강한 상승의 모멘텀으로 시장이 성장하는데,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시장의 크기를 키워주는 게 바로 첨생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첨생법이라고 한다면 우선 바이오 첨생법이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 첨단 재생법이라는 건데 줄기세포 치료, 뭐 조직공학, 유전자 치료, 면역 치료, 나노의학 이렇게 6개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바로 줄기세포 치료 쪽이죠. 왜냐면 결국에는 CGT 안에 들어가는 게 CD, 화학조성 배지이기 때문에 화학조성 배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엑셀 세라퓨틱스는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줄기세포는 신체의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 첨생법에서는 환자의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복구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활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신경계 질환,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에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엔 첨생법으로 인해서 줄기세포에 대한 수혜가 생기는 거고 줄기세포 안으로 또 들어가면 화학조성 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과정 안에 이 세포배양 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첨생법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의 수혜가 결국엔 화학조성 배지에 대한 수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첨생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생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에서 이제 암, 알츠하이머병, 중증,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로 세포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기존 상업화 임상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매출 시기가 한 3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첨생법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은 사실상 두 가지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게 돼요. 투트랙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업화 임상. 기존에 진행을 했던 상업화 임상이 있고요. 첨생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임상으로 인해서 투트랙으로 간다. 원래 상업화 임상이 베이스였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임상과 상업화 임상 이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첨생법에 대한 상승 모멘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결국에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준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유래 성분을 다 배제하고 3세대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만으로 구성된 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상 세계 최초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가 오늘 이번 달 상승 모멘텀으로 개발 성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19년에 개발이 성공이 됐고 이제서야 주목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의 모멘텀으로 상한가를 만들어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첨생법 시기적으로 일치하면서 해당 내용들이 시기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수출 기대감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세계 최초로 배지 개발해서 300만 개 규모 수출 기대감이 있다. 월 100만 개의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양산 시스템도 보면은 GMP라고 볼 수 있습니다. GMP는 이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준인데 양산 시스템을 증가시켜서 앞으로 100만 개 배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11월부터 올해 상반기만 300만 개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내용들도 생산 인프라에 관련돼서 사실 IR 자료에 원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상승 모멘텀으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겠죠. 물론 금일 나온 세계 최초 무혈청 화학조성 배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첨생법에 대한 수혜 그리고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 세포배양 배지로 인한 산업 확장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 확장, 그리고 고객사 확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파이프라인들 라인 확장을 주목하며 꾸준하게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한다면,
엑셀 세라피틱스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 신규 상장주로서 다음 달 중순에 나올 500 물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면 보유예수 물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예수 사항을 보면 2개월짜리가 있죠. 우리가 2개월짜리만 따로 뽑아서 봤을 때 상장 이후에 2개월 보유예수가 풀리는 물량들이 약 지분율이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에 보유예수가 풀리게 되면 500 물량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트를 같이 한번 봐야겠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엑셀 세라피틱스가 상장을 한 건 2024년 7월 15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달 뒤는 언제죠? 2024년 9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500 물량들 한 달짜리 보유예수 물량들은 다 풀렸고 오늘 상한가 이후에 9월 중순까지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9월 중순에 2개월 보유예수 물량들이 풀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엑셀 세라피틱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엑셀 세라피틱스가 지금 요 앞전에 매물대 그리고 저항을 받고 빠졌던 요 매물대 라인들에서 딱 상한가 걸리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물론 상한가라서 저항을 오늘 받은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 다음 매물대 라인인 해당 라인들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21선 그리고 올라오는 5일선 라인이자 매물대 라인인 요 라인들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봉으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5분봉에서 내일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은 라인들은 바로 이전에 매물대가 쌓였고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를 못했던 요 라인들이 어쩌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매물대 라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제 5분봉으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오늘 상한가 이후에 이 길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상단에 있던 매물대 이전에 지지를 받아줬고 뚫지 못했던 요 매물대 라인들까지 우리가 열어두고 볼 수 있다. 근데 요 매물대 라인들을 내일도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윗꼬리를 달지 않고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우리가 그 다음 매물대인 이 라인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엑셀 세라피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